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1억 원 수수 혐의에 새로운 물증이 포함됐습니다. 차명폰과 비서폰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모레 표결에 붙입니다. 추방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귀국길 목전에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이를 근거로 자진 출국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틀렸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에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보안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뜬금없이 경복궁 낙서의 모방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엔 새로운 정황 증거가 담겼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관계자가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에게 보낸 겁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양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권 의원은 체포 동의안 보고를 듣곤 바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체포 동의 요구서에선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최고급 중식당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1억 원을 전달했다며 기존에 나온 정황에 더해 윤영호가 그 만남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중식당 그 자리엔 통일교 윤 씨와 권 의원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동석했습니다.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과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권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돈이 전달된 시점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를 동석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 내역을 포함해 총 5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권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란 메모가 남겨져 있던 윤 씨의 다이어리부터 두 사람이 만나기 2시간 전 윤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찍은 현금 뭉치 사진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 세계본부 회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특검의 판단이 여러 번 담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꾼 점, 차명폰으로 통일교 관계자에게 연락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특검은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쳐진 문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통해 수사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앞세워 공범, 즉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과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JTBC는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려다 택배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특검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와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불법 정치자금 규모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으로 보아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도 크다고 적시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7천억 원대 필리핀 차관 사업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을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단시킨 건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건설에 차관을 제공하는 나랏돈 수천억 원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기재부는 불과 8개월 전인 같은 해 2월엔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필리핀 농촌 350곳에 다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지역 관리가 어렵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건설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차관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선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차관 지원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권 의원의 압박이 계속돼 결국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측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을 뿐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걸 승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참여를 검토한 것 자체가 외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필리핀 사업 가지고 좀 외압 행사했다는 내용이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오랫동안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특검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정확히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해당 결론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통일교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 그 후 대한민국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이 같은 국정농단의 발단이 권성동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여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예. 자, 거래를 했다라는 표현이 눈길이 갑니다. 특검이 시간 순으로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가 거래하는 과정도 정리를 했다면서요? 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권성동 의원이 당시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를 만나면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특검은 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을 주목했습니다. 예.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등을 통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통일교 측 제안을 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할 것 등을 약속하며 이 거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거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실제 3월 2일 한 총재는 참 부모님 특별 집회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뜻을 밝히고 교단 자원을 총동원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3월 9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종교 간의 거래는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이어지는 거죠? 네, 당선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예.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지원 사업 등 통일교를 위한 정책들을 실제 추진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윤영호 씨가 주최한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하는 등 통일교 측이 요청한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를 지원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권성동 의원의 반론도 들어보죠. 권 의원은 중식당에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큰 거 한 장 서포트 기사를 쓸 때도 과거 부인했던 입장을 참고해달라는 입장뿐이었습니다. 예. 특검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권 의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네, 특검 조사 때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하는 점뿐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 한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예. 체포동의안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줬다. 이런 의혹도 포함이 됐군요. 네,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3일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긴 거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후 윤 씨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한학자 등 통일교 지도부 원정 도박과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본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자금을 받고 통일교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학자 총재한테 이번 주 목요일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목요일에 출석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준 귀금속이 당초 알려진 3개가 아니라 7개일 가능성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나토 목걸이 말고도 반클리프에서 또 다른 장신구 4개를 더 사놨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석 달 앞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이 목걸이 말고도 반클리프에서 귀금속 4개를 더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1월 초부터 석 달에 걸쳐 팔찌 2개와 귀걸이, 목걸이 2개를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200만 원대에서부터 5,500만 원대에 달하는 액세서리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구입한 겁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줄 때 추가로 구매한 다른 반클리프 장신구도 함께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씨가 이 회장이 산 것과 같은 종류의 팔찌를 찬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월에 목걸이, 4월에 귀걸이와 브로치 등 모두 3개를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4개를 추가해 모두 7개를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수서의 신빙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습니다.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의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7종의 장신구를 모두 서희건설 법인 자금으로 사들인 정황도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회사 임원 가족의 카드로 결제한 뒤에 같은 액수를 서희건설이 입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자수서를 제출한 뒤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봉관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7종의 장신구 모두 서희건설 법인 자금으로 구매된 단서를 잡았습니다. 전부 이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씨가 구매를 담당했는데 자신의 모친 명의로 결제했습니다.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은 서희건설 자금으로 상품권을 마련해 구매했고 일부는 최 씨 모친의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결제를 마친 뒤 서희건설이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같은 액수를 법인 자금으로 최 씨 측에 입금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서희건설은 해당 지출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차명으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사후에 보전해 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7종의 귀금속을 합하면 모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이 들어간 건데 이 회장은 3종을 선물한 사실은 자수서에 담으면서도 자금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장이 사실상 혐의를 축소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명품 구매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에 대한 의혹도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지인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무단 이용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김 씨가 지난해 9월 종묘의 휴관일에 가구를 빌려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12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모임의 경위와 참석자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 정부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에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보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올백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경호처의 문건엔 경복궁 낙서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았던 곳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출입자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호처는 이 사무실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사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없이 사저 지역과 코바나 콘텐츠 회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경호 구역 안에 경호 활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 관리는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한 후에도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2월 대통령 경호처가 작성한 정기 보안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경복궁 낙서 사건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CCTV와 담당서 순찰 등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VIP, 즉 대통령 자산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선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의 과잉 충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 민간인 시절에 사용하던 비어있는 사무 공간을 경호처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경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경호처는 JTBC에 해당 사무실은 경호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몰래 반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전화기입니다. 이걸로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회 박은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대통령실 직원의 휴대전화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녹음 파일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래, 잘 지내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피와 조이는 과거 트루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받은 반려견입니다. 당시는 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진행되던 때로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 공백 우려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접견할 때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 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강아지 근황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겐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 라며 물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가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국 방식을 두고 한미 정부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기에 타기 전까진 수갑을 채워두겠다는 미국 측의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비행기는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입니다. 모두 3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기종입니다. 내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 10일 오전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착륙해 일단 대기하게 됩니다.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에서 귀국 전세기를 띄우는 걸 우선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 공항은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인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전세기가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풀려서 이동하시는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법 집행기관이 또 본인들이 또 고집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손에 어떻게 뭘 이렇게 구금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300여 명 모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 출국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강제 추방과 달리 대부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게 외교 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방은 출국을 강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 출국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출국 방식을 놓고 한미 당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이곳 워싱턴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구금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의 송환 방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조지아주 현지 공장 분위기는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든 또 잡혀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낯선 일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갇혀있는 구금시설에선 귀국 준비로 분주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네시스와 기아 도로를 따라 더 들어가면 조지아 프로젝트라고 적힌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 길 끝에 미국 이민당국이 불시에 노동자들을 잡아간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맞은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곳 공장을 오가는 곳곳에 여전히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간 이 공장에서 취재진이라고 밝히자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Media for Korean. You can't come in here. You got to turn around and go back out. Okay. Just back up where you're at. 겉보기엔 공장이 정상 가동 중인 듯했지만 출근한 직원들 사이에선 다시 단속을 나올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nd then when we came back Friday morning, they told us we could go back to work. But as far as what went on over there with the 475 that were taken away, I really don't have any information. 단속당하지 않았던 인근 공장들은 말을 더 아꼈습니다. Every operation is okay right now. I can't answer no questions. 수용시설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우리 정부 현장 대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구금된 한국인 10여 명을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손에는 귀국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구금시설에선 오늘 종일 귀국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거의 대부분이 자진 출국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국 단속이 나왔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총도 들고 있고 이제 그래서 너무 무섭다. 이제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로 한국에 돌아갈 것에 대비해 현지에서는 귀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폭스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데려오겠다는 정부 설명에 이건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추방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앞서 특파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가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걸 근거로 국내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추방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JTBC 팩트체크팀은 이렇게 복수의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외국인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산하의 이민심사국입니다. 이 중 일반적인 건 이민심사국 판사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법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애초에 본인이 동의한 뒤에 미국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자진 출국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출국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추방이 되는 건데요. ICE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처럼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 근로자들이 후자의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진 출국을 돕겠다라는 발표를 내린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내 작업장을 단속한 경우는 26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인원은요, 전역으로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5명이 이번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체포된 겁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조치였던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 교섭을 통해서 이 절차를 단축시켜서 빠른 귀국을 돕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진 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이렇게 없도록 하는 것은 기합의된 건 아니죠? 네,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자진 출국과 추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로 추방을 당할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자진 출국을 하면 추방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이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사람들이 전혀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긴 힘들다는 게 이민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일단 조금의 낙인도 남지 않도록 협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가장 궁금했던 궁금증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벌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가까이 미국과 해결하지 못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우리로서도 이 부분에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2포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게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2013년부터는 2포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이 4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호주, 칠레 등은 자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한 비자가 없어요. 캐나다랑 호주나 이렇게 또 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거에 맞게 비자가 딱히 그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현재 한국인이 미국 내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추첨을 하고
받더라도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기업으로선 미국으로 인력을 보낼 때 제약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나 단기 상용비자 B1을 암묵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관행처럼 묵인됐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외교 문제예요.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들건 뭐 아니면 지금 비자 발급하는 법을 좀 바꾸고 법 개정안 이제 이것도 지금 계류 중이고 비자 문제 해결을 해야죠. 비자 리스크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 상당수는 국내 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비자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까지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압박 탓에 국내에선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 장비를 설치할 인력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현장은 조지아부터 테네시, 오하이오까지 다양합니다. 센서 위치도 도면 보고서 일일이 정확한 위치에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못하죠. 아마 가르쳐서 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릴 거예요. 주 6일 9시간 근무에 하루 일당은 평균 29만 원 수준. 국내에서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 건데 대부분 한 달 안팎의 단기 일자리입니다. 하청이면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업체들은 받겠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초부터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설치와 시운전이 가능한 B1 단기 상용 비자를 받아보려 했지만 설명 없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대기업 통해서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서류 미비가 뭐가 미비된지 알려줘야 우리가 또 그거를 준비하고 보충을 할 건데 그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안 된다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이스타로 미국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거절당해 되돌아오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미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 국내에 일감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대규모 공장 설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국내 건설 투자는 지난해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국내 일이 없으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나버리니까 힘들죠. 코로나 때는 더 나았어요, 지금보다. 해외 기업을 향해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력 유입을 막는 트럼프 정부 엇박자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는 사이 극우 유튜버들은 이 사건을 조회수 올리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금 사태가 벌어진 건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의장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특검이 교회를 건드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 황당한 음모론이 쏟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단속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도 극우 유튜버들에겐 정권을 공격할 방송 소재로 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바로 좌파, 친중 좌파 우원식을 바로 그 반미 연대 모이는 곳에 보냈잖아요. 그러자마자 9월 5일 날 바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올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뚜껑 열린 거죠. 우리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며 친중, 반미를 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는 식입니다. 개신교 교회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다든지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 부부를 이게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구금 체포 트럼프가 그야말로 격분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다분히 보복 조치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의혹들을 반박했지만 근거 없는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서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번 사태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정략적 주장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미국 당국에서 오래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고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등 사안마다 황당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JTBC가 무단 침입했고 기사도 고쳤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독립기념관도 오류였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11일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당시 김 관장이 기도회 참가비 9만 원을 독립기념관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독립기념관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사적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는 업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에서 업무를 협의합니까? 독립기념관 측은 연말에 계획하고 있던 기독교 행사 홍보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 측은 어제 김영석 관장이 JTBC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 관장은 국회 대국민 호소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란 것을 반박 보도문을 통해서 배포했고 JTBC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뉴스룸은 이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지적했고 이후 독립기념관 측은 오류 사항을 바로잡는다며 JTBC가 사유와 보도를 수정했다는 발언은 삭제했고 드론을 띄워 관사 내부를 생중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지만 약 1시간 진행된 연설에서 협치와 통합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을 모두 26번 언급하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나 검찰, 사법, 언론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대표의 연설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떴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 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 어제 했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경한 내용의 연설은 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더 센 3대 특검법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 더 내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기간 연장, 인력 보강, 재판 중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르면 1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동에서 협치를 당부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며 문제 제기를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가 대통령님의 또 취지이고. 민주당 단독 국회 운영을 두고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대통령실 입장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 주도를 명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여당에선 총리실 산하 TF를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대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의견에 따라 여당이 TF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보이스를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대통령실도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조국 원장이 조만간 조국혁신당 지도부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성폭력을 둘러싸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난 상태인데 의원들은 조 원장을 단수로 비대위원장 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으로 당내 성추행 사건 파문에 휩싸인 조국혁신당.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문제가 되자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사태를 수습할 인물로 결국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꼽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수로 추천된 만큼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원장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조 원장은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광폭 행보를 밟아왔습니다. 제가 전 당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 성추행 사건을 두고는 수감돼 있던 비당원 신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당장은 단수가 없을 거라고 공언해놓고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의 급수를 제한해버렸습니다. 아파트마다 물탱크가 있으니 며칠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 이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물탱크가 말라가면서 시민들이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주말부터 100톤 이상 저수조를 가진 아파트 단지와 숙박업소에 상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단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수조에 있는 2, 3일치 물들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공급하면서 제한급수 나흘째인 오늘 한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세탁기엔 이틀을 못 돌린 빨래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주방 한편에는 이렇게 생수 묶음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늘 오전 8시 이후로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전과 오후 1시간씩만 물이 나옵니다. 욕조의 바닷물이 부족해갖고 생수로 변기에 물을 붓기도 했어요. 모자라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급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단수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단수는 없을 거라던 강릉시의 오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릉시는 실제 남아있는 물의 양이 아닌 저수조 총 용량을 기준으로 아파트별 사용 가능일수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넘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 물을 가득 채워둔 아파트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물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한 35% 약간 밑에서 이제 급수 배관이 지나갑니다. 배관에 그 에어가 차면 그 에어를 빼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저수조 바닥이 드러나기 전 선제적으로 단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진작에 농업용수가 끊긴 농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와 강릉시에 촉구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대 남고생이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JTBC가 이 남학생의 범행 목적을 취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고등학생 A군은 귀가하던 8살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A군은 B양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고 A군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TV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군을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어제 경찰차도 한 7시쯤 왔었어. 근데 한 10시 넘을 때까지 한 대는 그게 못.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군은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 납치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고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선 20대 남성 3명이 아이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허위 신고로 판단했던 경찰은 뒤늦게 이들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병문안 갈지 모르니 예쁘게 입고 있어라. 후배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교육청이 해임하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직위 해제만 하고 징계위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연가를 쓰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과 발언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반복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견디다 못해 지난 2월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부르신다 하고 참고 노력했었는데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교육청은 상급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의 신고 사례 중 4건은 성희롱으로 받고 이 중 1건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든 교장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성희롱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1, 2분 안에 되겠어요? 교육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해당 학교와 법인에 교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법인은 즉각 징계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회를 열고 내린 결론이 직위 해제였습니다. 최초 신고가 6개월 전인데 이제서야 피해 교사와 분리 조치를 한 겁니다. 수업하던 중에도 혹시 창밖에 누가 지나가면 교장인가 싶어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육청이 징계 요청을 하면 학교와 법인은 징계위를 열고 60일 안에 처분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법인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일 뿐 징계위 개최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JTBC에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경북 칠곡에만 할머니 래퍼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원 춘천에도 평균 나이 70살의 힙합 크루가 탄생했는데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준비 과정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왕언니들이 랩 한번 뱉는다. 드랍 더 비.
떼띠 랩으로 너네 떼띠 랩 자리에 4구년 패기와 객기 요요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너 인사하세요 내 백성들 날 보고 예설 사과는 안에 비나 마라 역설 올라가는 실력은 상승곡선 우리 집에 삼식이는 하루 새끼 남태평양 똘마니는 멸치 새끼 망둥이 뛰면 같이 뜨는 꼴뚜기 새끼 무한도전 비비크로 함께 박스티에 모자 푹 눌러 쓴 멤버들은 한때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힙합 크루, 누가 물어도 난 래퍼입니다. 평균 나이는 70살 이 멤버들, 올해 춘천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숲뒤 술 취해도 없어 숙취 이빨 안 털어도 없어 충치 53년 살았는데 내가 이대로 가야 되나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지난 6월 소일 삼아 가던 복지관에서 랩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곤했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노인들 10명이 모였습니다. 직접 쓰는 가사, 그동안 감정을 쏟아냅니다.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애인이 약속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던 기억. 물통 우라통 나이트 가지 이제 정식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낼 데모 테이프를 만들러 갑니다. 연습한 거를 오늘 발휘하러 갑니다. 그거 해봐 그거 가자 우리 내 나이가 뭐 나는 멋져요. 설렘에 떠들다가 막상 녹음실에 입성하니 긴장됩니다. 첫 타자는 맏형인 용감. 나는 랩이 좋아 삐딱한 내 모자 실수 연발에 굳어지는 프로듀서 표정. 지금 방금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힘 푸시고. 크루원들 응원에 힘입어 다시 도전합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복지관으로 와봐. 이번 걸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힙합으로 모인 멤버들, 각자 비슷하고도 다른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아이가 넷이거든요. 4명인데 우리 아저씨가 일찍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오래 앓은 남편을 보내고 나니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아깝고 답답했던 내 인생. 랩을 통해 처음 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랩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마음에 있었던 이게 다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식으로.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미군 부대 주변에서 자란 할아버지도 랩으로 어렸던 자신을 위로합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그 LP판을 팔았어요. 복지관에도 이런 힙합을 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나에게 힙합이란 살아가는 생동력과 활력소. 랩이란 행복 그 자체다. 오늘 제일 젊은 날이죠. 정말 우리는 머무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보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진심에 손잡벌 랩 선생님이자 매니저도 힘을 냅니다. 제 선생님도 쇼미더머니 내보낼 계획이라서 지금 연습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승 가야죠? 우승 가야죠? 네, 우승까지 목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래퍼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한계는 없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어젯밤이었죠.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불법 계엄 이후에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올해 초였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두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전한계 씨가 합류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죠. 그러자 기존에 전광훈 씨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극우 세력들과 내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손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손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 참석해서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기점으로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세이브 코리아! 예, 오랜만에 보네요. 탄핵 이후에도 손연보 목사의 거친 발언들은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손연보 목사는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또 반면에 한동훈 후보의 낙선을 여러 차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에게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세이브 코리아 할 때마다 모든 집회에서 한동훈은 정계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종교 탄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어게인 측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자 반대로 손 목사가 목사라서 구속된 게 아니라 극우 집회를 주도했고 또 현행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종교 탄압과는 무관하다 이런 또 반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구속은 과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자,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건 과거의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 자, 손 목사는 비록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아까 보셨지만 자,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두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지난 총선 직전에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서 억대 그림을 선물한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앞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마치 훈수를 두는 듯한 충고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장면인지 먼저 보시죠.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수사 오래 해본 사람이다. 이 말은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혹은 수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뭐 두 개 다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피의자가 수사 똑바로 하라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표현은 처음이 아닙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MB 말고도 바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뭐 속옷 상태로 저항을 하면서 내가 검사 27년이나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 상황을 지켜봤던 야당 의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신 검사해봤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뭐 나가라는 식으로도 손짓하고 손도 까딱까딱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이라서 몇 번 나가줬더니 완전히 자기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예, 검사가 벼슬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My world is ruined, you know, because that time I lost 14 kilograms. I was like a skeleton, you know. 무릎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1년 3개월을 쉬었던 조규성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시즌을 통째로 건너뛰면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최근에 복귀전을 치렀고 다시 맘껏 뛸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흐뭇했죠. 조규성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 네이버와 올림픽과 월드컵의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중앙그룹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네이버의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양사는 단순한 중계권 거래를 넘어선 협업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장점을 결합해 방송과 플랫폼의 경쟁 구도를 넘어 제3의 미디어 영역을 개척하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차례의 동학의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2차례 월드컵의 한국 내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공보기획관입니다. 빠른 중단하고 내려가 주십시오. 국회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끼리 기자회견 하는 거야 도대체? 규칙을 지켜야 돼! 규칙 지켜라! 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규정을 지키라고 하자 규정을 지켰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팩트를 따져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규 제747호 국회 기자회견장 운영에 관한 내규. 회견장은 신청권자인 국회의원 등이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권자가 회견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석자가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신청권자인 김민전 의원은 일찌감치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배석자인 김 관장은 발언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팩트체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기자회견은 규정과 맞지 않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